안녕하세요. 시니어 삶의 이야기 Y 제이서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 하나가 뭘 할 수 있겠어. 세상은 이미 너무 커버렸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70년 전 이 땅의 누군가도 똑같이 그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폐허 위에서,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꿈입니다. SDAI의 장미경 회장, SD그룹의 신우진 회장, 그리고 양정미 대표이사. 이 세 사람이 깊은 밤 한자리에 모여 인류 역사상 가장 터무니없는 질문을 꺼내 들었습니다.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 그리고 그 질문 끝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답이 나왔습니다. 지구 대기권 안에 새로운 지구를 짓겠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 인류가 이제 그 꿈꾸는 거대한 새로운 꿈 고향, 속으로 함께 들어가 제2지구입니다. 보시겠습니까? SD그룹의 비상과 진정한 성공. 그 사이 SD그룹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SDAI의 눈부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스마트 경비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CCTV와 AI를 결합한 이 시스템은 지구 전역에서 각광받으며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SD그룹은 연 매출 백경 시대의 국내 최대 그룹이자 세계 3위권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사원 부지에 최고급 시설을 갖춘 호텔을 지어 외국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SD그룹의 위상을 알 수 있고 방문을 쉽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본사 부지에 자투리 모퉁이 땅에 대형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카페, 공연장, 극장, 연극 무대가 들어섰고 청년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디스코텍도 마련되었습니다. 신 회장은 이 공간의 운영을 지난번에 도움을 받은 박운석에게 맡겼습니다. 조그마한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라는 부탁과 함께 그룹 내에 여러 가지 처리하는 업무가 많이 있을 거라고 하며 지금의 깡패 생활을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다만 그룹의 일거리를 맡기기 위해 신 회장, 장미경 회장, 명훈, 다혜가 엄격한 심사로 20명을 선별하여 박운석에게 통보해 그들만의 조직으로 디스코텍 관리와 기타 여러 잡다한 일거리를 제공하기로 하고 정식 사원의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들 중 어떤 사소한 불상사라도 발생 때에는 즉각 퇴출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흐르며 3명이 원칙을 어겨 즉시 퇴출당하였고 나머지 구성원들에게는 그것이 강력한 경종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신 회장이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의 모습이었습니다. 장사란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그룹을 이끌어온 양정미 대표이사의 깊은 뜻을 되새겨봅니다. 인류의 마지막 꿈의 탄생. 시니어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강의 기적도 처음엔 누군가의 터무니없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상을 먼저 해보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설레고 아름다운 일인지요. 자, 이제 그 거대한 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2030년대를 눈앞에 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미경 SDAI 회장, 신우진 그룹 회장, 그리고 양정미 대표이사. 세 사람이 깊은 밤 최고 보안이 갖춰진 소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그날의 의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 대기오염, 해양오염, 지구온난화, 자원고갈. 지구는 빠르게 병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UN 보고서도 경고했습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100년 안에 인류의 생존 가능 지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말입니다. 세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류의 새로운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날 대기권 제2지구 창건 프로젝트가 역사 속에서 첫 숨을 쉬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이는 AI 분야 세계적인 전문가인 장미경 회장의 핵심 구상은 이랬습니다. 지구 대기권 안에 현재 지구의 3분의 2 규모의 새로운 구형 구조물을 만든다는 것. 그런데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구상의 모든 폐기물과 오염물질을 압축하고 고체화하여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새 지구의 땅이 되는 셈입니다. 그 위에 5대주 6대양을 재현하고 30억 명이 살 수 있는 생태 환경을 조성하며 모든 생활 환경은 AI가 자가 진단하고 스스로 복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정말 세상에 없던 거대한 꿈이었지만 SD그룹의 AI 기술력은 이미 그 꿈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장 미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집결. 프로젝트의 규모만큼이나 팀 구성도 전례가 없었습니다. 가칭 제2지구 창건 프로젝트 팀이 출범했습니다. 우주공학, 생태공학, 생화학, AI, 건축, 의학, 환경과학 등 각 분야 세계 최고의 전문가 500명이 비밀리에 소집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원 인력 700명이 더해졌습니다. 선발 과정은 정말 철저하고 엄격했습니다. 장미경 회장과 한문재 부회장이 직접 지휘하며 전 세계 학술지와 연구기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MIT, 스탠퍼드, 도쿄대, 서울대, 옥스퍼드 출신의 석학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SD그룹이 찾은 진짜 인재의 기준은 이름값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미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찾아라. 그것이 선발 기준이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외면한 연구를 묵묵히 이어온 학자들, 주류에서 밀려났지만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품고 있는 과학자들이 속속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팀원들이 처음 만난 날, 홀로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40년을 이 연구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눈을 감는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숙연해졌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쓰레기로 별을 짓다. 제2지구 창건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구상의 모든 폐기물과 오염물질을 어떻게 건축 재료로 만드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지구에는 매년 40억 톤이 넘는 쓰레기가 발생하고 바다에는 수억 톤의 플라스틱이 떠 있습니다. 기술팀은 이 절망적인 과제를 기회로 뒤집었습니다. 이 쓰레기들을 새 지구의 땅으로 만들자. 연구는 3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첫째는 초고압 압축 기술입니다. 각종 폐기물을 극한의 압력으로 눌러 단단한 고밀도 고체 블록을 만드는 것인데 실험실에서 처음 이 블록이 만들어지던 날 연구팀은 환호했습니다. 일반 콘크리트보다 50배 이상 강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나노 결합 기술입니다. 미세 오염물질들을 나노 단위에서 재결합시켜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것인데 핵폐기물조차 이 과정을 거치면 안정적인 구조 재료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셋째는 생화학 분해 및 제합성 기술입니다. 유기성 폐기물을 완벽히 분해한 뒤 새로운 토양과 식물 생장 기반 물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기술이 하나로 통합될 때 비로소 쓰레기는 별의 땅이 됩니다. 연구팀 최연소 과학자인 26살 신수진 박사가 말했습니다. 만들어낸 가장 부끄러운 것들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집이 됩니다. 그녀는 신우진, 장미경의 외동딸로서 엄마를 닮은 천재 과학자로 장영석 외할아버지 내외의 귀염둥이입니다. 제2지구의 설계는 단순히 지구를 베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지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구,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AI가 대기 순환 시스템을 상시 관리하므로
어떤 지역도 가뭄이나 홍수로 고통받지 않으면 강철보다 100배 강하고 무게는 6분의 1밖에 안 되는 탄소 나노튜브 소재가 구조물 골격을 지탱합니다. 지구와 동일한 중력을 만들기 위한 정교한 회전 시스템도 설계에 포함되었습니다. 중력관리팀 수석 엔지니어 김태원 박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질문은 어떻게 만드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기계와 다른 점입니다. 의학팀에서는 더욱 놀라운 연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로 인체 자가 재생 기술입니다. AI가 인체를 진단하여 손상된 조직과 기관을 스스로 재생시키는 기술로 동물 실험에서 심각하게 손상된 척수가 60% 이상 회복된 사례가 나오면서 연구팀을 크게 고무시켰습니다. 의학팀 수석 연구원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병들어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대, 그곳이 우리가 향하는 목적지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장미경 회장은 어느 날 팀 전체 회의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는 걸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말입니다. 신우진 회장은 이 말을 들으며 문득 한지수를 생각했습니다. 고아원에서 홀로 버티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마치고 수정이를 키우며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동생 말입니다. 지수의 삶은 지금 우리 세대가 걸어온 길과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우리 세대는 그 기적 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숨 쉴 수 있는 지구를 남겨주는 것, 더 나아가 다음 세대가 새로운 지구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2지구 창건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미래를 위한 편지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남기는 당신의 이야기가 바로 그 소중한 편지입니다. 장미경 박사가 자신의 결혼식에서 들려주었던 샘 레벤슨의 시간이 알려준 비결, 오드리 헵번이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었다는 그 아름다운 구절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세요.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내 손은 두 개라는 사실을. 한 손은 나 자신을 위해, 다른 한 손은 남을 돕기 위해 라는 말을 전합니다. 6. 마무리 인사. 이것으로 한강의 기적 11부작 대장정이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제1부부터 오늘 제11부까지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우진 회장님과 한지수 과장의 눈물 어린 재회, 그리고 장미경 박사이자 회장의 구상인 인류의 새로운 꿈을 향한 그 위대한 첫 발걸음이 여러분의 가슴 한편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늦을 때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롭고 단단한 인생 이막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터치 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엄청난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주고 위로를 건네는 채널 시니어 삶의 이야기 YJ 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한강의 기적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더 큰 무대가 열립니다. SD그룹이 품은 인류의 마지막 꿈.
대기권 제2지구 창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모험. 인류의 두 번째 고향을 짓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다음 시리즈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다음 시리즈 대기권 제2지구 창건은 SF 창작 이야기입니다. 현실과 상상의 경계에서 인류의 꿈을 함께 그려나가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작가의 상상력에 기반한 창작물입니다. 등장인물과 장소, 사건은 모두 허구이며 실존 인물이나 실제 지명과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이며 특정 대상과 무관함을 밝힙니다.